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산림항공본부는 산불 진화 헬기 정비를 비롯해 각종 훈련 등을 마치고 산불 대응 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출마 예정자들은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속초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플랫폼과 드론, CCTV를 활용한 입체적인 제설 작업을 추진합니다. 최신 기상정보 활용과 제설 취약 지역 등을 분석해 신속한 제설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라대학교가 정시 모집 인원을 기존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수능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만큼 학생들마다 유불리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라대학교 정시 모집 일정과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네, 하지만 정작 선거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한을 훌쩍 넘겼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출마 예정자들도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집니다.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5개월 남짓. 당장 다음 달 12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작 7개월 전에 정해졌어야 할 선거구 획정안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획정에는 국회로부터 지역 선거구 수나 시도별 의원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현재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획정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고,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은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늦어지면서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여야가 넉 달 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재논의에 나섰지만 비례대표제 개편 방향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구하는 것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6개 읍면동인데 이 6개 읍면동이 어떻게 바뀔지 이대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수가 운동장이 어딘지 모르는 거니까.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후보자 검증기에도 적어져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빨리 내 지역구가 어디인지 그리고 투표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빨리 알아서 내 지역의 후보들을 좀 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내 지역이 어떻게 묶일지 내가 어떤 후보를 보고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될지 지금 오리무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선거구는 투표 42일 전에 확정됐고 3년 전 21대 총선에선 39일 전에야 선거구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정치권의 대립으로 인해 매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산불 발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큰 활약을 펼치는 진화 헬기도 준비를 마쳤는데요. 올해부터는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굉음을 내며 다가오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헬기가 불이 난 곳에 도착하자 엄청난 양의 물을 뿌립니다. 산불 진화 헬기는 산불 현장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진입이 어려운 산 정상 부근은 물론 험난한 산지에서도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에는 이렇게 고성능 카메라가 곳곳에 장착돼 있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산불 상황을 하늘에서 포착해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추가로 산불 진화 헬기를 도입해 모두 50대의 산불 진화 헬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가을철 산불뿐만 아니고 이어지는 내년도 봄철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서 헬기 가동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항공본부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헬기뿐만 아니고 지상 진화 대응과의 합동 작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충북 음성에서 공중지상 합동 전국 훈련을 산불 진화 헬기와 함께 항상 동행하는 공중진화대도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못지않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헬기와 함께 산불 현장에 낙하해 온몸으로 불길을 막는 숨은 영웅들.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체력 훈련과 낙하 훈련은 더욱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은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살림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산불 조심 기간도 훈련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체 2,800여 건, 연평균 57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 지역에서만 4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6개 면적에 해당하는 4.17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최근에는 건조한 날씨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진화 헬기는 이륙 준비를 마쳤고 공중진화대도 출동 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속초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플랫폼과 드론, CCTV를 활용한 입체적인 제설 작업을 추진합니다. 2023년 겨울철 재난합동훈련이 23일 속초시청 관제센터와 도심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펼쳐졌는데요. 이번 훈련은 실제 폭설이 내린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제설 작업 추진과 불법 주정차 단속, 각 기관별 임무에 대한 시스템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트윈 플랫폼, 그다음에 연계해서 드론과 CCTV를 함께하는 이 훈련, 정말 유비무환이 꼭 필요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생명, 그다음에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실시간 기상 정보를 활용해 제설 환경과 폭설 취약 지역 등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제설 작업 매뉴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능 정시 지원 시기가 다가오면서 강원 지역 대학들의 전형 일정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라대의 정시 입학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라대 역시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정시 모집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김종아 입학 홍보처장을 만나봤습니다. 올해 수능이 물수능일 줄 알았는데 결과가 나와보니 불수능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그 입학처는 비상이 걸렸죠. 왜?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라대학교도 지금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시 전형 책자가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있는 인원보다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많게는 3배에서 4배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까 그 인원을 확인해 주시고, 자, 내가 수능을 잘 볼 줄 알았는데 좀 그렇다 하는 학생들은 2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수능 중심 전형으로 수능 성적을 적용하는 과목이 적을수록 좋겠죠. 내가 잘 본 과목만 적용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라대학교는 수능 중심 전형은 과목을 2개만 봅니다. 잘 본 과목. 그리고 수능을 못 보거나 응시를 못 하거나 수능 점수를 안 쓰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수능 없이 고등학교 때 교과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전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한라대학교에는 교과 중심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본 과목 10과목만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꼼꼼히 봐주시고, 그래서 한라대학교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3개군으로 골고루 구성되어 있고요. 학생들은 3장의 원서를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마다 가군인 전공, 나군인 전공, 다군인 전공이 다르고, 그리고 또 학과마다 좀 특성화 부분이 있어서 이 학과는 전공 자체가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다. 이 학과는 자율주행 시대에 엔터테인을 강조하는 미디어 관련이다.
그러면 한라대학교는 모빌리티라는 그런 특성화해서 어떻게 전공들이 구성되고 그 전공이 어떤 군에 들어가 있는지 가군, 나군, 다군을 모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라대학교는 정말 중요한 것 딱 하나, 입학이 취업이다. 한라대학교는 일반 대학들하고는 다릅니다. 이 HL그룹은 12개의 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서브사이더리 회사가 297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한라대학교에 입학했어? 그럼 HL그룹이 같이 하기 때문에 재정이 아주 튼튼합니다. 정부 지원금도 130억이 넘죠. 이외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그 지원금도 6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HL그룹의 재정 지원이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선택할 때 내가 입학하는 것이 취업과 직결되는가,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가, 이곳에서 나의 미래가 보장되는가, 이것을 보면 한라대학교만의 강점과 전략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라대학교의 전형 일정은요, 정시는 1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이 되고요. 정시 발표는 2월 1일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우리 이번 정시에도 많은 행운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꿈을 정시에서 실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부 내륙권 행정협의회 첫 회의가 23일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북부 내륙권 행정협의회는 춘천시와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 강원도 내 6개 시군과 경기 가평군이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협의체는 이날 제1회 정기회의에서 백창석 춘천시 부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지역 간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가 신설됩니다. 춘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3일 춘천시청에서 공단 춘천지사 유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의 개발과 관리, 기업의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영월군이 지하차도 침수 시 차량이 진입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하차도 바닥에 색깔로 선을 그었습니다. 대상 지하차도는 하송 지하차도, 덕포 지하차도, 장미터널로 모두 3곳입니다. 출구 안내 바닥 사인이 그려지면 지하차도 침수 시 흙탕물로 바닥선이 끊겨 보여서 차량 진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해시가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MZ세대 중심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회의 시 주제를 구분하고 참석 대상자를 조정하며 보고 방식과 보고서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또 시책 일모제를 적극 추진해 불필요한 일을 과감하게 줄이고 업무 집중 근무 시간을 운영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연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직 문화 개선 추진 성과를 평가해 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2023년 정선 고랭지 우수 농산물 감자 사과 대전이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정선 농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행사 기간 사과, 감자 길게 깎기 및 빨리 먹기, 행운권 추첨 등의 이벤트가 진행되며 가수 공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또 농산물 판매장에서는 당일 배부되는 쿠폰으로 고랭지 특산물을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25일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2023 강원 교육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강원 교육 페스타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된 행사로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데요. 페스타에서는 자녀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학부모 특강부터 다양한 체험 부스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원주시가 2024년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응시 자격은 우리나라 국적으로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관련 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원주시청 도시재생과에 접수하면 됩니다.